지방의회의 이 재량 사업비를 둘러싼 뇌물 커넥션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도려내야 하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명택 의원 또 그리고 김철 기자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요. 뉴스에 나왔던 보도 내용 한번 더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이어진 재량사업비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도의원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브로커와 업자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이 이뤄진 현직 도의원 3명 외에도 전주시의원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통화는 좀 들리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검찰은 한번 조사해보면 아시겠죠? 이 밖에도 브로커 2~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유착한 의원들이 다른 지역구의 재량사업비를 집행하거나 브로커가 학교 등을 찾아가 사업 신청을 권유하고 특정 업체에 사업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브로커가 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방의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며 모든 시군의 재량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의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편성이나 집행까지 개입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고요.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쌈짓돈처럼 집행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들여다보면 그 도의원 전직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브로커들이 뇌물을 이제 수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 사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예. 검찰이 제보를 받고 지방의원과 브로커 사이에 뒷돈이 오간다라고 이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사이 전북 도의회를 4차례나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굉장히 술렁했고요. 지난 8월 7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총 1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구속된 4명을 보면 도의원이 2명, 그리고 브로커 1명, 업체 1명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불구속 기소된 11명 가운데 4급 서기관 공무원 1명이 있고 브로커 5명이 있습니다. 이들 도의원들의 수법을 봤더니 먼저 도의원이 학교 그 체육관 보강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업자가 그 예산을 따옵니다. 그러면 이제 도의원은 브로커를 통해서 2,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또 다른 도의원의 경우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을 세워주겠다. 그럼 예. 역시 예산이 편성되고 이제 업자가 그 돈을 따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그 도의원 역시 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예산을 세워서 뭔가 그 장비를 바꾼다든지 공사를 하게 하고 그것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또 브로커는 돈을 좀 받고 또 그 브로커에서 다시 도의원한테 돈을 받고 이런 형식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관행이 오래전부터 꽤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현재 지방의원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예. 저도 이제 과거에 시민단체 12년 동안 쭉 근무하면서 활동을 할 때는 이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문제 지적을 했었던 제가 이렇게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일이고, 예. 물론 다수의 의원들이 예. 투명하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예. 실제로 이 재량사업비, 요즘 표현하는 주민수건사업비가 어떤 그 의원이 마음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좀 잘못된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로부터 이제 그 재량 사업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오랫동부터 사실 지적되는 게 오래됐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이제 개선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주민의 가려운 곳을 필요한 것을 좀 긁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익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의원이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저도
그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의원이 되고 이 재량 사업비가 저에게 1억 원 정도가 주어졌을 때 제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제 지역구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을 저는 전체적으로 아예 공개를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뭐 문자도 보내고 SNS를 통해서 예.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게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만약에 정말 그 최소한의 이 행정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정말 수건 사업 예.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예산의 집행 과정 자체가 예. 100%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 의원이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예. 적어도 이렇게 예산의 사용량의 투명한 공개와 집행력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예.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지켜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예. 이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 일명 재량 사업비를 뭐 유지하면서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도 예.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 재량 사업비를 재량으로 부르는 이유가 의원이 그냥 말로 재량, 좀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네.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의미가 편성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집행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일부 승기능이 있으므로 편성은 의원의 재량을 주고 집행은 의원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현재로서 가장 그 유지한다고 했을 때의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나 또 다른 목소리들은 그보다는 아예 편성 자체도 의원 개인이 할 수 있지 않도록 예.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것들에 예. 이 예산을 같이 좀 반영해서 의원도 그 안에서 같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반영시키면 어떻겠느냐. 예.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면 예. 폐지하는 게 맞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시민단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그 편성은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고요. 예. 의원들은 이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 의원께서는 약간 현실적인 절충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게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그 역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2011년에 감사원이 전라북도에 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전라북도의 재량 사업비가 구체적인 항목이 없다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당시 2011년 전북도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재량 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그 뒤 전북도의회는 슬그머니 다시 재량 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지금 이번 사태가 불거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량 사업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차례 기회를 줬어요. 감사원에서 주의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 바꿔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재량 사업비를 이번 기회에 폐지하라는 거죠. 더구나 이번에는 4명까지 구속되고 11명이 불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재량 사업비를 폐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김철. 예, 저도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예, 예. 아까 그 투명한 공개 그리고 집행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짧게 봐도 10년 이상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문제가 됐을 때만 공개한다거나 뭐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계속 또다시 좀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걸 보면 예. 이게 폐지 아니고서는 실제 해결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예.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지방 의원이고 또 동료 의원분들께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나는 참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이걸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나름의 그 순기능이 있다라고 또 항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일시에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겠지만 예. 당장에 그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순기능이 뭔가 이 어떤 대안이 아직 바로 찾아지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는 일단 절충점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예. 것이 저는 좀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제 언론적으로는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검찰에서 이런 그 수사를 하고 또 사법 처리가 되고 이제 이런 걸
흐르면서 현재 지방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어떤 그 한 명의 의원의 뜻만 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의원들의 집단적인 결국은 의사가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결정되는 네.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예를 들면 익산시의회 같은 곳에서 우리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익산시의회도 이게 지난해 말에 좀 문제가 됐을 때 지금까지 25명 의원들의 사용 내역을 전체 공개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었고요. 예. 뭐 이런 바가 있지만 실제 공개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분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예. 의장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의원 다수 분들은 이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전북 도의회라든가 지금 특정 도의회, 특정 도의원의 일탈일 뿐이지 예. 전체 의원들은 그런 문제에 뭐 전혀 관여된 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예. 이런 입장을 많이 고수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재량 사업비 또한 최소의 그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20년 가까이 지금 유지되어 왔던 것을 왜 우리 때 갑자기 없애자고 하느냐. 예. 좀 나름대로는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 국가 차원이라든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이와 관련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예.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뭔가 좀 이것을 확산시킨다든가 예. 좀 이런 내부적 어떤 제도 개선도 같이 동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사건을 거쳤음에도 자율에만 맡겨서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뜻으로 들립니다. 예, 예. 그러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 전라북도 의회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뭐 크게 변화된 게 좀 있었습니까? 근데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예. 이제 그나마 개선책을 내놓았는데요. 전북도에는 앞으로 그 재량 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부수적인 일이겠지만 올해 그 전북도의와 전주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두 기관은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전북도의와 전주시의회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해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예. 결국 이거는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좀 우리도 변화를 해보자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량 사업비를 아까 하신 것처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공개한 의원이 전북도의 장학수원 1명이고 예. 제가 알기로 익산시의원 이명택 의원 1분 이렇게 2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예. 알기로 현재. 예. 그러면 나머지 거의 뭐 수백 명의 의원들은 계속 이걸 관행처럼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가령 도농시 같은 경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의원인데 자기 지역구가 8곳이라고 그러면 가령 이제 3곳에 인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5군데는 이제 면지역이라 인구가 적다고 그러면 재량 사업비를 3군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 다음 선거를 해서 유리하니까. 그러면 재량 사업비가 주민 수건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5군데 주민들한테도 돌아가야 할 텐데 인구가 많은 3군데만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5군데는 배치가 안 돼요. 그러면 당초 이 재량 사업비 주민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 뜻과도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행정에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면 그 소수 지역 주민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주민들은 그런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예.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재량 사업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 없애자고 하는 그 취지의 주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걸 의원들이 주장하면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없앨 방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표로 심판하지 않는 이상. 예. 그래서 이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단체장이 실제 자기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의원들에게 일부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이제 이 단체장들도 어떤 보면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오면은 또 당연히 의회에서 예. 올해는 재량 사업비를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인가 협의를 예.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예. 거의 그냥 일상화된 관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체장도 정확히 법과 어떤 제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기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예. 이게 무엇보다도 현재 어떤 단체장이나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이 똑같이 어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좀 규범을 제도적 만드는 게 정비를 좋겠다. 한다든가 예. 이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표로 심판하고 한다는 것은 예. 너무 실제 뭡니까? 예. 이 뭔가 이 부분을 바로 어떤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아직은 좀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민단체 주장 중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이것 집행부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알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런 공무원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요?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전혀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아마 시민단체들에서 이야기하신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야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를 세웠을 때 공무원들이 하면은 한 1,000만 원이면 하는 사업을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할 때는 2,000만 원이 들거나 뭔가 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과 좀 다르게 집행되는 예산들이 예.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은 보면 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의원이 재량사업비를 상당히 좀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공무원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재 그런 현실을 아마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집행 과정에 의원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중앙기관에서 뭔가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방법, 네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수천 명에게 문자를 보내서 의견을 받고, 그리고 SN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이 제가 집행할 수 있는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우선순위를 또한 제 개인이 정합니다. 예. 그리고 누구에게도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예. 각 읍면동으로 똑같은 어떤 뭔가 재정들이 다 나눠져서 배분이 되고, 이것에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조사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저는 일정 정도 예산을 배분하고 예. 의원들도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뭔가 이런 것이 좀 보완이 된다면, 예. 그리고 의원에게 일정 정도의 그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량권을 좀 준다든가, 그래서 예. 이 반영되는 순위조차도 주민들과 같이 함께 알겠습니다. 만든다고 한다면 예. 그게 저는 일정 정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그 얘기의 핵심은 아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